큰일 난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주 침상에까지 다 올라가서 침상을 뚫고 자기 피부를 찌른 송곳이 밑에 올라오는데도 태어나게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런 어떤 소리로 사람을 또 막, 어둠으로 막 몰아넣는 그런 것들. 또 그것은 또 얘기하면 감지할 줄 알아야 되는 것들. 계속 같이 먹으려고 그러네. 박상, 피부를 깔글 박자, 침상을 깔가서 침상 밑으로 들어와가지고 피부에 대해서 재앙이 절실히 가까운 것을 말하는 것이다. 부수지 참이랑 부수지 소가 그렇다 그 말이지. 소는 자기 자신의 원망을 하소연하는 것이다. 사람을 해치는 자가 마치 그 수단과 방법이 점점 젖어서 왈칵하지 아니한즉석은 치우 왈칵하지 아니한즉석은 듣는 자가 몰란결에 그 말을 들어가 믿음이 깊은 것이요. 원망스러움을 하속거리는 자가 급하게 절박해서 몸에 애절한 적 듣는 사람이 자세히 살핌에 미치지 아니해서 그걸 꽃피어서 받아들으니 폭이라고 하는 것은 왈칵한다 이 말이지. 그런 얘기. 두 가지는 살피기가 어려워. 그렇지만 능히 살핀즉석은 이 자장이란 사람이 공자님 제자로서의 영향이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이 얘기를 듣고 보면 귀가 얇아. 남이 말을 잘 들어. 요즘 큰 스님들 남이 말 잘 듣는 사람들 많잖아. 귀가 얇으면 못 써. 귀가 얇으면. 무슨 소리 금방 하면 그냥 금방 꽃박 넘어간 소리면 잘 쏘가 넘어간단 말이야. 절 살림사에도 마찬가지지 뭐. 두 가지가 살피기 어려운데 능히 살핀즉석은 가히 그 마음의 밝은 것을 볼 수 있을 보아가지고서 그 가까운 말들에 대해서 먼 것까지 다 알아가지고서 거기에 패하지 덮어 씌우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 또한 반드시 자장의 이름을 인해서 고한 것이라 고로 그 말이 번거롭지만서도 깎아내리지 아니해서 이 죽인다는 말에 깎아내릴 새 죽일 살짝 아니에요. 깎아내릴 새 이 말을 전체적으로 깎아내리지 않고 다 두었으니 불새 살이 아니고 이치정령지의라 그 부수지소와 침륜지 참을 잘 살펴서 그렇게 하고 귀가 얇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라는 이치정령지의라 부탁하고 부탁한 뜻을 이름을 썼다. 양시왈 왈칵에서 말하는 거하고 치자는 왈칵 치자니까 왈칵에서 말하는 것과 또 이와해가 몸에 절실하지 않는 자 그런 것들은 행하지 아니한 것은 왈칵 상대방이 얘기할 적에 그 사람이 왜 왈칵 나한테 피부에다 얘기하느냐. 그건 감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끝과 해로움이 내 몸에 절실하지 않은 것은 이 얘기로도 객관적인 면에서 거리를 두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안 홀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왈칵 말하는 거하고 이와해가 내 몸에 절실하지 않는 것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은
밝을 명자를 기다리지 아니해도 그것을 능히 할 수 있거니와. 그렇잖아. 그건 특별한 지혜의 소지자가 아니래도 보통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 알아듣고 그 소리에 쏘가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반대로 살살살 젖어드는 모략 중상 참, 또 피부적으로 아주 철박하게 얘기하는 하석거릴 소자, 그런 것을 행하지 않는 영에 그것을 일러서 박달하고 얘기하고, 또 그것을 먼 데까지 밝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할 것이니, 원즉 명지지라, 먼 발치 사건도 다 아는 것은 밝은 지혜의 지극한 것이다. 서전이라는 것은 유교 정치를 실어놓은 서전 10권을 서전이라 그래. 정치하는 사람들은 시원 유명이라 먼데 것을 보되 항상 눈앞에 환히 보는 거와 같음을 생각하라 하니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생명이야 그것이. 먼 사건도 멀리 듣는 사건도 현장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서 밝은 거울 앞에 보는 듯이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하라 그런 얘기. 내 앞에 떨어진 것은 잘 살핀데 먼데 사건들은 사람이 또 토해시해버린단 말이야. 정치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멀고 가깝고 먼데 벌어진 모든 사건들을 자기가 피부에 절실한 것이라 가지고 그냥 빨려들지 말고 서서히 젖어드는 그런 하속거림은 정확히 볼 줄 아는 그런 지혜의 눈, 그것은 멀물 항상 봐도 환히 내 눈앞에 보이는 밝은 명자 같은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먼 데와 가까운 데 모든 것에 대해서 밝은 지혜를 봐가지고 그 자로재서 사건을 명시하고 판단한 그의 지혜가 바로 밝을 명자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공이 문정한데 자공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자공이 공자님한테 물었는데 자활 음식이 풍부하고 병력이 풍부하면은 백성이 음식이 풍족하고 군대가 다 갖추어져 있으면은 백성이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임금을 의지하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음식거리가 풍부하고 또 그 당시에 춘추시대, 전국시대 이쪽으로 내려올 때 칠국이 쟁패할 때니까 군대가 잘 정돈되어 있고 숫자가 많으면은 자연히 그 나라 제후에게 백성이 믿고 의지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춘추말 때는 준나라 천자국을 위시를 해가지고 칠국이라는 제후들이 그 중앙에 천자의 정치를 위시해가지고 칠국의 제후들이 있는데 요즘은 뭐 주민등록증이라든가 뭐 시민권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 제후들이 정치를 잘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각기 다른 나라 백성들이 그 제후 밑에 이동을 해가지고서 귀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이 별것 뭐 있느냐. 농사철에는 달 수 있는 대로 전쟁을 피해서 농사를 잘 지어서 백성이 기근에 시달리지 않도록 풍족하게 해주고 또 농사철을 비껴가지고
훈련을 잘 시켜서 군대에 무기가 다 갖추어지면은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은 백성들이 다 그 제후에게 기를 하고 의지해서 의존하는 것이니까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 그거 빼놓고 나면 뭐 어려움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의 정치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 뭐. 국방이 튼튼하고 경제가 넉넉한 그런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면 다 그 나라에 가서 안정감 있는 그 나라에 가서 백성 노릇하고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자공이 가로되 필부득이해 건데 반드시 부득이할 경우에 부득이할 경우라고 하는 것은 말멀 얻지 못한다. 꼭 해야 된다. 부득이한 경우에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 만일 이 백성하고 경제적인 음식하고 군대하고 백성하고 이 세 종류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음식도 풍족하고 군대도 잘 국방이 튼튼한데 또 백성도 신뢰감을 믿고 이 임금을 따르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이 세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될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세 개의 어떤 것을 우선으로 버려야 됩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부득이에서 버릴진된 이 삼자에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왈거병이니라. 뭐 음식만 풍족하면은 백성이 신뢰감을 믿고 잘 사니까 이 삼자에 버릴 것은 군대 그거 없애버리는 거, 군대 그거 버리는 거, 그것이 우선이다. 마로되 음식이 풍족하고 그리고 백성이 내게 신뢰감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군대 그거 뭐 없어도 군대가 꼭 필요로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 우선적으로 버려야 될 것은 군대란 말이지, 병력이란 말이지. 병력은 없어도 백성이 임금을 신뢰감을 느끼고 또 백성에게 풍족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임금이 마련해 준다라고 하면은 병력이 없어도 서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수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견고할 것이다. 자공이왈 반드시 또 부득이한 경우에 버릴진된 이 두 개에 대해서 어떤 것을 먼저 버려야 되겠습니까? 음식하고 백성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두 가지를 하나 버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겸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왈 음식을 버릴지니라. 음식은 버려도 백성하고 나하고 그 끈끈한 신뢰감을 버려서는 안 된다. 굶어 죽어도 백성하고 임금하고 사이에 그 신이 이어지는 끈끈한 그런 관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굶어 죽고 경제가 피판이 나면은 백성을 버리고 지도자들이 도망가기 마련인데 여기 논어에서는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백성과 함께 신을 유지하고 신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고로 다 죽음이 있거니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음이 있거니와 백성이 신이 없으면은 국가도 임금과 신하의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굶어 죽을 그런 지경에 있을 적에
백성을 전부 쫓아내버리면은 음식이 내게 돌아오는 것이 분이 많다 손치더라도 음식을 내버릴지언정 백성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백성은 밥이 없으면은 반드시 죽지만은 그러나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서 반드시 면하지 못할 것이요. 또 임금하고 백성하고 신이 없을 것 같으면은 비록 신이 없는 상태에서 함께 공존해 산다 할지라도 무의자립이라 그것은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이치이다. 신이 없는 임금하고 백성하고 관계, 백성하고 임금하고 관계, 거기는 서로 위하고 서로 신뢰감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같이 있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같이 쓸 수 없는 경우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음식을 버릴지언정 신으로 엮어진 백성을 버려서는 안 된다. 요즘 사람들은 음식을 택했지 사람을 안 택하죠. 돈 때문에 부자지간에 살인사건도 다 나고 그런 것이 효와 신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만 공자님이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음식을 버릴지언정 백성의 관계의 신을 버려서는 안 된다. 왜 그러느냐? 사람은 한번 세상에 나온 필연적으로 죽기 마련이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내 주위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의미를 둘 수가 없어. 신이 없어져 가지고 임금과 백성이 신이 없어졌을 때 그 나라는 자주국이 될 수가 없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불약사지위안이요. 죽는 것이 편안한 것만 같지 못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신을 저발해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이야. 죽는 것이 편안함이 되는 것만 같지 못한지라 고로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 신을 백성에게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니 음식과 군대와 백성 우선적으로 다 갖추지 못해가지고 부득이할 경우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될 때 군대를 버린다. 부득이한 경우에 두 가지 중에서 한 개를 먼저 버려야 될 경우에는 음식을 버리는다. 왜? 백성하고 신이 없으면은 그 나라가 세워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차라리 죽어가지고 신을 백성에게 잃어버리게 하지 아니하미니 사민영영사의 불실신어 아야라 백성으로 하여금 또한 차라리 죽어서도 임금에게 나도 백성에게 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백성도 차라리 죽을지언정 신을 나에게 잃어버리지 않게 가르치는 내용과 똑같다. 정자왈 공문 제자가 질문을 잘해서 똑바로 다 해가지고 여기까지에 이르렀으니 이와 같은 장자는 그 이치를 깃들어 보는 자공이 아니면은 능히 질문할 수가 없고 성인이 아니면은 능히 냉큼 그런 답을 정확하게 내려줄 수 없다. 우는 주자 나는 이 인정으로서 말한 즉석은 인정으로서 말할 것 같으면은 사람의 인정으로서 말할 것 같으면은 병력하고 음식이 족한 후에 그리고 나서 나의 신뢰감이 가히 백성에게 미치는 것이요. 그저 평범한 인정으로서 말할 것 같으면은 병력도 강하고 국방도 튼튼하고 경제도 튼튼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의 시인이 백성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인정으로만 하는 거고 백성을 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덕의 근본을 두고 얘기할진된
인이애지 신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굳게 소유한 것이니 병사나 음식이나 얻어서 먼저 할 바가 아님이니라.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본래 하늘에 붙어서 가지고 나온 것인데 군대니 음식이니 비유를 해가지고 얘기할 계제가 못 된다. 그저 비유해서 얘기해보자니까 인정적으로 이 세 가지를 나란히 나와서 비교를 했지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될 본연 기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같이 나란히 해서 비교할 계제가 아니라 이 말이야. 백성을 덕으로서 정치를 하는 데는 신이 병과 식에 비유할 바가 아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나라도 튼튼해야 되고 백성도 많이 미겨야 되니까 인정으로 말할 적에는 병식을 들고 신을 뒤에 얘기한 것이다. 이로써 정치를 하는 사람은 마땅히 몸소 그 백성을 거느리되 이사수지요 백성하고 더불어 신을 지켜서 죽음으로써 그것을 신을 지킬 것이요. 나라가 위급하고 경제가 파탄이 된다라고 해가지고서 위급한 걸로서 그 백성을 내버리고 해가지고 그 신의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치의 1번지가 백성하고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신의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극자성이 왈 군자는 질이의니 하이 문일이요. 극자성은 이 대부라 질시인지 위대부라 질시인지 문성고로 이차언이라. 위대부 질이니 시인이 문성고로 시인이 문을 수승하니. 이 대분이 이름은 질이라 그렇게 나왔는가? 아니야. 질이 동사제.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렇지? 피아노 딱 맞아 거기? 자공이왈 석고라 부자지설하여 군자야나 시 불급설이니라. 언자성지 어는내 군자지의라 연이나 언추로설적 시마 불능추지라 우석기 싫었냐라. 문유질야며 진류문야니 호표지각이유 겨냥지각이니라. 각은 피의 거모자야라. 문질 등이니 불가상문이 약필진거 기문이 독존 기질즉 군자소인이 무이변이라. 부극자성이 교 당시지폐에 고실지과요 이 자공지교 자성지폐에 우무 본말 경중지차하니 서실지의라. 극자성이란 사람은 위나라 대부인데 군자는 바탕을 존중한 것이니 하이 문일이요. 바탕은 도덕이고 문은 문체입니다. 도덕을 충시하는 바탕이면은 군자의 살림살이라고 할 수 있지. 군자가 문장이나 많이 알고 어떤 그런 문해적인 살림살이는 다음 문제고 군자는 도덕의 근원에 바탕을 둬야 된다. 그런 얘기죠.
어찌 밖으로 드러나는 문체로서의 화려한 문체로서의 군자의 살림살이라고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극자성은 이 나라 대부라 칠칠 미워한다. 뭘 미워하느냐. 당시의 춘추 말에 모든 사람들이 문을 수승하게 여김을 문이 최고다. 밖으로 드러나는 문장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질질 미워하는 까닭으로 군자가 밖에 드러나는 문체만 숭상해서 되느냐. 군자는 문체는 좀 서툴다 하더라도 내면에 도덕의 뿌리가 박혀 있어야 된다. 뿌리가 도덕이어야 된다. 바탕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로 이 말을 했습니다. 자공이왈 석호라 부자지 설ля여 슬프다. 부자지 설ля여 부자란 말은 극자성의를 존칭하는 말입니다. 선생의 말이여 이 나라 대부기 때문에 질을 숭상하고 문체를 다음으로 여긴다는 말이 군자스러운 말이기는 하나 시마 불급설이라 시마는 혀를 미치지 못함이니라.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말 4마리가 달려서 지나가는 것보다 더 잘못한 말이 퍼져가지고 빨리 유행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군자는 바탕이 소중히 돼야 된다. 그 바탕은 뭐냐? 도덕 충신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니까 그게 군자의 살림살이다. 요즘 사람들은 밖에 드러나는 모양새만 꾸미려고 달라들고 모양만 갖추는 것만 문만 소중하게 여기는데 군자의 살림살이는 충신과 도덕이 바탕이 돼야지 밖에 꾸매는 예약에 대해서는 다음 문제다. 그런 얘기를 극자성이 하니까 자공이란 사람이 문과 질과 문이 바란스가 맞든지 해야지 질만 숭성하고 외형적인 문을 저버리게 된다면은 그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하고 질하고 예약하고 도덕하고 충신하고 도덕 충신은 질이고 예와 악은 문이기 때문에 도덕과 충신과 그리고 음악과 예의가 바란스를 맞아서 그 위에 국가 정치를 해서 이상적인 정치를 해야지 바탕만 너무 숭상하다 보면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 멋스럽고 야하고 그렇잖아. 도덕과 충신이 바탕이 돼야 되고 그 위에서 시도하고 예도하고 종묘 제사 지내는 법 모든 그 의식들이 그 위에 형성이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충신과 도덕과 바탕이 안 된 예와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것이 그렇지. 뿌리가 없다 보니까 그건 망해. 안 돼. 그런 거요. 그러니까 여기에 논어에서 얘기라고 하는 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탕을 얘기하는데 충신과 호재와 도덕의 근본 뿌리가 형성이 돼야 된다. 인의예지를 실천을 해서 그 위에 예와 악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런데 주나라 말에는 충신도덕 인의예지 신을 뒷전으로 하고 시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그런 외형적인 꿈에는 그런 것만 화려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라고 하는 것은 예와 악인데 공경경자라든가 믿을 신자라든가 충신이라든가 인의예지라든가 이게 확보가 된 상태에서 그 위에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위에 형성이 되고 꽃이 피어자 크게 제대로 맞는 것이지. 요즘 무슨 피하라고 선전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그 보면 내용 속에 보면 알맹이 없는 그런 짓거리란 말이야. 하고 나서 피곤하고 허전하고 그 얘기라
또 이제 여기에서는 극자성이라는 사람이 군자면 질 뿐이지 뭐 문그가 할 건 뭐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또 엎혀 있는 소리라. 예. 그러니까 자공이가 가로되 당신 말 책임질시오. 예? 세상에 문이 없어서 되겠느냐. 예? 임금과 신하의 차별. 예? 세상의 모든 음악이라든가 세상의 모든 애라든가 그건 다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바탕만 하고 차등 그거 무슨 문을 없어도 되는 것이냐 얘기하는데 당신 말 실수했어 그런 소리요. 예. 자공이란 사람이 또 가로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질과 같으며 질은 문과 같음이니 그만 똑같이 이렇게 또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말도 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 문은 질과 같으며 질이 문과 같음이니 호표지 각이 호표의 호랑이나 표범의 가죽은 개와 양의 가죽과 같음이로다. 그런 얘기야. 예. 호랑이 가죽이나 개 가죽이나 염소 가죽이나 표범 가죽이나 똑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공이 한 건데 이것도 또 어폐가 있는 소리다. 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피부 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피부의 털을 전부 재비린기라. 털은 그것은 문이고 바탕은 가죽 아니겠어. 털을 싹 밀어버리면 개 가죽인지 호랭이 가죽인지 염소 가죽인지 표범 가죽인지 모르잖아. 그렇잖아. 그렇지만 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죽의 털을 재버렸으니까 문체는 호랭이 색깔 나는 털, 표범 색깔 나는 털, 개털, 염소털, 고양이 털, 털로서 우리는 분간을 하잖아. 그렇잖아. 임금에 오다고 신하 오다고 같아서는 안 되겠지? 에? 모두 내용에는 임금이나 신하나 충신과 인의예지와 도덕이 바탕이 돼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서로 국사를 의논하고 예와 그럴 때 차등이 있어야 되겠지. 그런 것은 가죽 속에 털을 재버리는 것인데 문과 질이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니 불가상무라. 그것이 서로 없어서는 안 될 거 아니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 문과 질은 약간의 구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그렇지만 바탕은 도덕이고 충신이고 인의해지고 신이고 효고 그건 다 바탕이요. 만일 반드시 다 그 문체를 제거해버리고 호울로 그 질만 남겨놓을 것 같으면은 군자 소인을 써 가릴 수가 없음이니라.
군자는 가리키는 입장이고 소인은 배우는 입장을 소인이라 그러는데나 소인은 무슨 꼭 이 끝을 찾고 군자는 공을 위해서 산다는 것보다도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군자고 그 정치를 받아서 실천에 옮긴 사람은 소인이라. 그러면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싹 밀어버릴 것 같으면 분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렇지만 이 내면은 바탕이 우선이다. 그런 얘기야. 대저 극자성은 당시의 폐단을 잡으려고 하다가 바로잡을 꼈죠. 진실로 그것을 지나친 데에 잃어버리고 질뿐이지 문 그거 무슨 소양이 있어. 이것은 지나친 얘기야. 주나라 말에 모두 문체 예양만 숭상하고 도덕의 바탕을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극자성이가 그 시대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문과 질가문은 같이 공존이 돼야 되지만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뒤야 된다는 이 선호 차이가 딱 바꿀 수 없이 전해져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친 소리를 했고 자공이란 사람은 그 지나친 소리의 그 폐단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다 또한 본말 경중의 차설을 잃어버렸으니 본은 질이고 말은 문이고 그렇죠. 말은 문이기 때문에 가벼운 쪽이고 질은 바탕이기 때문에 무거운 쪽이잖아. 그렇잖아. 뭐 그냥 문이 질과 같고 질이 문과 같아 이렇게 자공이는 얘기해버리니까 더더구나 또 엎에 있는 소리라. 그렇잖아. 어떤 것이 선후고 경중이냐 이걸 관람을 해야 되는데 문이 질과 같고 질이 문과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어떤 본말 경중의 차세를 잃어버렸으니까 극자성이나 자공의 말이 다 엎해가 있는 소리다. 그런 얘기요. 애공이 문어 유야관련기하야용 불조간이 여지하 있고 여지하오 칭유약자는 군신지 사라 영원히 구경이라 공해은은 개요 가부하야 이 조경야라 유약이 대왈 합철혼자 유학이 대왈 합철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야. 철은 통이하며 균야라 주제의 일부가 수전백모하야 이어 통국 공정지인으로 통력합작에서 계무균수하니 대솔 민득기구하고 공치기일이라 고로 위지철이라 노자선공으로 세모하고 우충모하야 십치기희라니 지기 12칠이라 고로 유약이 청단전 철법이니 요 공전룡하야 이후민야라 왈이도 오유 부적이여니 여하기 철이디요 이는 곧 소위 시비야라 공이 유약이 분류기지고로 은차하야 이시 가부지이라 대왈 백성이 조그면 군 수교 부족이며 백성이 부적이며 군 수교 족이리요 민이 부즉 군 부지여 독빈이요 민빈즉 군 불능 독부라 유약이 심은 군민 일체지하야 이지 공지 후렴하니 위 인상자 소의심협냐라 양치왈 인정은 필자 경계신이 경계정이 후에 정지균하고 공록이 평이 군국지 수를 개양시하야 이위 출원이라 고로 일철이 백도가 그이라 상하영우 부족호와 이유유 부족이 교지이철하니 의약 우희나연 11은 천하지 중쟁이라 다즉 거리요 가즉 매기니 불가계야라 후세의 불구 기본이 유말지도라 고로 정념이 무해하고 비출이 무경이
상하코리라 우오지 합철지 당모이 불이우호와 2500년 전 된 일들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사람이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면 쉬워. 공자는 별것인가? 애공이 유야같게 물어가르되 뭘 좀 공자는 별거요. 뭐 애공이 유약에게 질문해 가로되 유약은 공자 제자지요. 유약이라는 사람 물어가르되 야 비도 안 오고 해서 해가 숙련이 되어서 국가 정사를 쓰는데 너무너무 터무니없으니 여지하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나라 비도 오지 않고 흉년이 들어가지고서 국가의 모든 일들이 전부 대소가 경제가 부족해서 허덕이 되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내용은 세금을 좀 많이 걷어들이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애공은 노나라 임금이기 때문에 유약이라는 이름을 막바로 쓴 것은 애공은 임금이고 유약은 신하 입장이니까 군신지 말이라. 용은 국가의 쓰임을 말한 것이다. 애공의 뜻은 대개 세금을 더해 가지고 써서 국가 쓰는 것을 풍족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금을 좀 많이 걷어들여야 되겠다. 너무 흉년이 들어서 비가 안 와가지고 너무 흉년이 들어가지고서 이렇게 백성이 굶어 죽게 됐다. 유약이 대답해 가로되 어찌하여 철법을 하지 아니하십니까? 합자는 합을합자제. 합각은 기지요. 합을합자. 합철, 합을합자. 어찌 철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한문에서 한자가 두 자를 가지고 있는 뜻이 있죠. 그렇지? 합을합자고 또 하나는 불가파. 또 한자는 어찌 기자가 기비기, 어찌 뭐뭐 않겠는가, 어찌 기자, 기비기, 그런 세 가지. 철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춘추말이라든가 춘추시대라든가 이 국가에서 구획정리를 해가지고서 정전법을 만들었어요. 정전법을, 토지를 구획정리를 해가지고서 요즘같이 경기정리를 해가지고서 딱딱 100모씩 딱딱 나눠가지고 농사를 짓게 해서 거기에서 10분지 1을 국가가 가져가고 9은 그 농사를 짓는 백성이 그 가을에 가져가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예공이 얘기한 건 10분지 1을 취하겠다. 그런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철법이라고 하는 것은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것은 천하에 통용된 법이다. 그것은 바꿀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전법을 만들어 가지고 구획정리를 해서 백모를 장정 한 사람에게 줘 가지고서 거기에 나오는 가을 수확에 의해 가지고서 10분의 1을 국가 세금으로 내고 그 9은 백성들이 쓰게끔 되어 있는 것이 철법입니다. 철이라고 하는 것은 통할 통자 뜻이고 고르균자 뜻이다. 주나라 법에 한 장정이 논 백모를 받아서 백모는 무자는 이게 밭도랑 무자입니다. 그 당시에 백모라고 하는 것은 일지아비가 1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논의 평수인데 한 지아비가 구획정리를 해서 한 지아비에게 배당되는 평수가 백모인데 논 백모를 받아서 동구 공정지인으로 더불어 그 논밭전지가 구역이 같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논밭 구획 정지한 모양새가 샘정자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딱딱 정리가 돼가지고 그 정을 함께 하는 농사 짓는 사람들과 같이 그 농사를 통력 힘을 내서 합작을 해서 그 지은 농사에 밭도랑을 헤아려 가지고서 서로 고르게 걷어들이니, 옛날은 농사 빼놓고 나서 뭐 할 게 없으니까 요즘은 무슨 현대 뭐 자동차니 뭐니 뭐 그런 게 있지만 옛날엔 농사 빼놓고는 뭐 없으니까 동양에는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대설 그렇게 해가지고 대개 백성은 그 아홉을 얻고 국가에는 공에는 그 하나를 취했다. 그것이 11제도라고 하는 9일제도라고 하는 옛날 준나라 법제도입니다. 고로 위지철이라. 그것은 다 통용되고 다 여지가 없는 그런 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나라가 선공으로 붙어서 그 백모에 대한 세금을 한번 받는단 말은 한 사람에게 백모라는 논의 평수를 주면은 준과 동시에 세금을 얼마큼 내게 하고, 그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는데 선공 때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 백모를 쫓아서 10에 그 하나를 취하니 세금을 2번 내는 거와 마찬가지죠. 예. 처음에 백모를 받았을 적에 세금을 내고 농사를 다 짓고 난 뒤에 10등분으로 분배를 해서 또 거기에 한 등분을 국가의 세금으로 바치니까 10의 2를 국가에서 취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장제에게는 부모 식구들이 많이 따로 있고 또 1년에 농사 짓는 공력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한 겁니다. 요즘 기독교쟁이는 옛날에 2500년 이걸 알아주고 11조를 그래 정했는가? 11조. 예? 예, 11조. 그러면은 우리는 강의한다고 100만원 타면은 10만원 줘야 되겠네? 불전으로. 예? 10만원으로. 요것도 내나 그런 기라. 예. 그래야 국가도 유지를 하고 백성도 함께 살고, 옛날 정정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 예. 10에 또 그 하나를 취하니 세금을 2개 내는 편이, 2번 내는 편이 되는 기라. 예? 위지 10이라고 하지만 취위라. 그 가운데 2개를 취한다 이 말. 그렇지? 예. 고로 유약이 청해가지고서 오로지 철법을 행해라고 청하니까 대개 외공의 뜻은 애공에게 국가적으로 전략해 써서 백성에게 두터운 정치를 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에 의해서 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나라가 흉년이 들어서 국사를 보기 어려운데 세금을 백성들께 걷어들여야 되겠다 하니까 그 철법을 고수하시지요. 철법을 고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받아내려고 하는데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말하기를 지금 노나라 선공 때부터 선공 뒤 후손이 애공이니까 지금 10분지 2도 오히려 부족하거늘 여지야 거기에 정치를 하는데 어떻게 그 철법을 다시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는 거 소위 10분의 2를 의미하는 것이다. 공이 애공이 유약이 저 녀석이 말기도 못하던다 이 말이죠. 공이 유약이라는 녀석이 자기의 그 뜻을 알지 못함을 쓰는 연고로
해석을 덧붙여서 언차하야 이것을 말을 해서 이도 오히려 부족한데 어째 철법을 하라고 하느냐 말을 해가지고 이시 가부지의라 세금을 더 붙여야 된다고 하는 뜻을 시시 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11조가 아니라 12조로 받아내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더 받아야 될 형편인데 10분지 1로 철법을 하라고 하니까 그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유약의 답은 이렇습니다. 백성이 시비를 내가지고 철법을 해서 백성이 사는 것이 풍족하면은 임금께서 누구와 더불어 불족하겠습니까? 백성이 풍족하면 임금의 마음도 풍족하고 넉넉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백성이 부족하면 살기에 급급한다면은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풍족하게 살겠습니까? 백성은 굶어 죽는데 임금은 혼자 잘 먹으려고 합니까? 백성은 굶어 죽는데 세금을 받아서 임금이 혼자 풍요하게 지는 건 백성이 가만 놔두질 않아. 백성이 부자인즉슨 임금이 부지 독빈이 혼자 가난함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백성이 가난한즉 인구는 능히 혼자 부자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유약이 깊이 임금과 백성의 한 몸의 뜻을 깊이 말해서 그 애공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두텁게 받아들이는 것을 이지 금시시켰으니 사람의 우애 노릇하는 자는 사람 우애 노릇한다는 정치하는 사람이 위인상자지 사람의 웃자리에 놀려고 하는 사람은 마땅히 깊이 생각할 거니라. 어진정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려운 것이 없어 경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요. 경계라고 하는 구역정리가 잘 돼가지고 농사 백성 잘 지켜 해서 구역정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천수답이나 그런 것 말고 구역정리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소통이 잘 돼야 농사가 잘 짓지. 물통로 소통이 잘 안 된 것은 농사를 백성이 잘 지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옛날 정정법이라 그래 나온 기라. 구역정리를 잘 해가지고서 사람 한 사람에게 백모라는 땅의 평수를 줘가지고 거기에 11조의 세금을 내게 됐는데 어진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에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경계로부터서 시작이 되는 것이니 경이라고 하는 것은 큰 법을 두고 얘기한단 말이야. 인정은 반드시 경계로부터 시작이 되니 경계가 똑바로진 지 후에 정전법이 또 고르고 공록이 곡식의 녹이 평평하해서 그리고 군국의 수가 수급하는 것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군대 다스리고 뭐 그런 그 수급하는 그 비용들이 다 이 농사를 짓는 일련의 그 농사를 짓는 그 세금에 의해서 이것을 헤아려서 위이 출원이라 군대를 장정을 얼마 내가지고 전쟁하는데 500명 1000명이면 1000명 그 세금 받아 들인 거 그 양을 헤아려 가지고서 군대도 그렇게 전쟁도 하고 그런 것이지. 이 정전법이 똑바로지지 않고 군대 세금, 백성에게 세금을 많이 받아버린다든가, 뭐 이렇게 된다든가, 백성이 먹고 살 수가 없고 농사 짓는 데에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갈거리 할 때 또 전쟁을 일으켜서 부역을 내가지고서 백성을 피폐한댄다 그러면 그 기본을 상실하고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를 그래 해서는 안 되는 기라. 군급의 수급이 다 일을 헤아려서 출동 나옴이 되는 연고로 일철이 철을 한결로 해서 100가지 법이 함께 드러나는 것이니
상하에 어찌 부족하다라고 근심하겠는가 그런 얘기죠. 이유유 불적이 교지철하니 10분지 2를 받는 상태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했는데 유약이란 사람에게 임금에게 철법을 하라고 가리키니까 의약우이라 답이 좀 의심하건된 우활한 거와 같다. 우라고 하는 것은 현실정하고 거리가 먼 답과 같다 이 말이야. 우활 그렇지. 딱 맞아떨어지는 답이 아니고 우활하다 그러지. 우활하다. 그 사람의 생각이 현실하고 짜임새 갖고 너무 크게 범위를 잡아서 우활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할 때. 둘도 오히려 부족한데 그에게 철법을 하라고 가리키니까 의심하건된 우활한 듯해. 그러나 10분의 1은 천하에 똑바르고 똑바른 법이라 너무 많이 받으면은 흉악한 걸림금과 같은 그런 것이고 적게 받은 즉석은 맥법하고 같은 것이니 이 맥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북쪽 오랑캐를 맥이라 그래. 그 북쪽 오랑캐는 질서가 없기 때문에 뭐 세금을 받는 것도 들쑥날쑥 하는 모양인가 봐. 그러니까 11제도를 안 지켜서 세금을 많이 받는 것은 역사의 제일 흉악한 걸림금과 같고 또 적게 받아가지고 들쑥날쑥 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저 북쪽 오랑캐 야만인 법과 같은 것이다. 맥이라고는 북쪽 오랑캐를 가리키는 말이야. 불가계하라 가히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후세 사람들이 그 근본을 궁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말만을 시도하는 연고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한계 같고 무의 한계 같고 또 허비에 지출하는 것도 무의경 똑바른 법이 없어가지고서 상하 우에 정치하는 사람이나 밑에 있는 백성들이 서로 피곤한 그런 고난 정치를 했으니 우오지 합철지 당모이 또 어찌 합철법이 현실적으로 마땅히 하는 데에 힘써 가지고서 힘써야 할 것이고 우활함이 되지 않는 것을 요즘 임금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알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어찌 합철법은 당연히 해야 될 현실이어서 우활함이 되지 아니한 것을 오직 어떻게 알겠으리요 그런 얘기. 어찌하여 그 뜻을 말하지 않냐. 합각은 기지요. 앞에 나왔잖아. 선진장에. 그러면은 저기는 망상을 쉬지 않으면은 반드시 얻지 못한다. 법성이 원륭한 그 자리는 중생이 망상을 쉬지 않고는 분별망상, 분별법으로는 법성이 원륭해서 일즉일체 다지길의 그 진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런 소리 아니에요. 응? 예. 그러니까 불가파, 파식망상. 파자는 두 자의 의미가 들어있잖아. 가히 망상을 쉬지 아니하면은 불가파 그렇잖아. 에? 가히 망상을 쉬지 아니하면은 법성이 원륭한 그 화명의 이치는 필부득이라 반드시 얻지 못한다 그렇잖아.
에? 예. 합각은 기지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각각 평소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세계를 나한테 얘기하지 않는고. 그 앞에 나왔잖아, 선진장에. 에? 예. 가히 망상을 시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얻지 못함이니라. 망상을 시지 않으면은 법성이 올영한 그 진리는 얻지 못한다. 망상을 시어야 얻는가? 그렇지. 망상이란 건 어디 존재한 거냐? 에? 에? 망상이란 게 어디 따로 있어? 에? 누구들 능엄경 배우고 귀신론 다 배웠잖아. 중생기시, 세계기시, 묘진여성 열애장. 에? 대승경전에서는 무명이란 걸 인정을 안 해. 무명이란 걸 인정을 안 해. 화엄경의 위치는 망상을 시지 아니하면 반드시 얻지 못한다. 저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데 저건 교학적으로 풀이를 한 거야. 무명을 일단 인정을 하고 중생의 탐진치 번뇌를 일단 인정을 하는 건데 대승경전에서는 인정을 하질 않아. 번뇌가 곧 보리요, 보리가 곧 번뇌요. 그렇잖아. 에? 생사가 열반이요, 열반이 생사다. 그러면 법성계 이치적으로 보면은 망상을 시지 아니하면은 법성에 올려간 진리를 반드시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망상을 시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는데 망상이란 건 원래 없는데 시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냐? 에? 저게 큰 의미가 있는 거야. 서양의 종교는 원죄를 인정을 하지만 우리 불교 대승경제는 원죄라는 게 의미가 없어. 원래 무명이라고 하는 것, 탐진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에? 육조 스님이 그래서 육조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불성이 항청정이니 하처야지나 그렇잖아. 에? 그렇잖아. 생명은 중생이 가지고 있는 거나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거나 부증불감이여. 그렇잖아. 불구부정이여. 아침 저녁 우리가 반야심경 외우잖아. 육조 스님은 불성이 항청정한 그 자리를 철견해가지고 보아버렸기 때문에 불성이 항청정한 그 모습을 본 거야. 응? 불성이 본래 항청정한데 파식망상 필부득이라고 하면 그게 불성이 항청정한데 무슨 떼낄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야. 그 뒤에 본래 무일물한데 하처야지내리요 또 그러잖아. 육조스님 개성이야 그것도.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떼낄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야. 응? 우리가 내 몸을 인식을 하고 밖의 모습을 인식을 해서 우리 육근이 밖의 경계의 육진의 대상에 의해서 분별을 하고 뭐 그런 것은 우리가 원래 그 자리는 본래 청정한 모습인데 번뇌망상에 의해 생겨가지고서 마치 파란 하늘에 눈병이 들려가지고 눈을 비벼가지고 하늘을 볼 적에 파란 하늘이었던 것이 아지랑이가 펴가지고 달도 제 모습으로 안 보이고 파란 하늘도 제 모습으로 안 보이는데 내가 눈병이 난